지금 여러분이 쥐고 있는 스마트폰, 타고 온 자동차, 그리고 이 순간 우리를 연결하는 무선 네트워크까지 그 모든 심장부에 어느 나라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지 아십니까?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부 강의실. 500명의 수재가 모인 이 거대한 공간에 블레이크 교수의 낮은 목소리가 깔리자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맨 앞줄에 앉아 한국의 성장은 운일 뿐이라며 비웃을 준비를 하던 수석 졸업생 카터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지는 건 찰나의 순간인 것이죠. 교수의 손끝이 가리키는 대형 화면엔 믿기 힘든 숫자들이 쏟아집니다. 인구 5천만, 국토 면적 107위의 작은 나라가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공장의 라인을 멈춰 세우는 기적. 반도체와 조선을 넘어 방산과 원전, 그리고 이제는 인공지능의 표준까지 설계하는 지배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하버드의 천재들은 단체로 뒤통수를 엇맞은 듯 멍한 표정을 짓고 마는 겁니다. 추격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이 만든 규칙 위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는 이 서늘한 선언. 오만했던 강대국 엘리트들의 자부심을 단숨에 무너뜨리고 작은 거인이 전 세계를 어떻게 무릎 꿇렸는지 그 충격적인 현장의 문이 지금 열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한국의 위상을 올려주세요. 뒤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기다립니다. 저는 카터입니다. 하버드 경제학부 수석 졸업에 전미 토론대회 우승자라는 타이틀까지. 제 인생은 한 번도 실패라는 단어를 허락한 적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는 숫자로 설명할 수 있고 강대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순리라고 믿으며 살아왔죠. 그런데 오늘 저는 생전 처음으로 제 오만함이 형체도 없이 산산조각 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만 해도 저는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를 띠고 있었거든요. 한국? 그저 운이 좋았던 추격자일 뿐이지 강대국들이 깔아놓은 판 위에서 잠시 춤을 추는 광대와 무엇이 다르겠냐고 생각했던 겁니다. 블레이크 교수가 강단에 서서 강의실 전체를 훑어봅니다. 500명이 넘는 수재들의 시선이 그에게 꽂히는 순간 그는 마치 제 머릿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듯 조용히 입을 떼는군요. 이 세상에서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눈치를 보는 나라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강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적막에 잠깁니다. 제 옆에 앉은 동기들이 서로 눈을 맞추며 웅성거리기 시작하는군요. 저는 속으로 비웃음을 흘립니다. 설마 그 작은 나라, 한국이라고 말하려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교수의 입에서 나온 단어는 칼날처럼 날카롭고 선명합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제 입꼬리가 저절로 비틀려 올라갑니다. 역시나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며 즉시 손을 들어 반박할 틈만 노리고 있었죠. 그런데 교수는 제 예상보다 훨씬 깊고 묵직한 곳을 찔러 들어오는 겁니다. 화면 가득 붉은색 숫자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인구 5천만, 국토 면적 세계 107위. 그런데 그 옆에 나란히 적힌 숫자가 제 숨을 탁 막히게 하는군요. 수출액 세계 6위, 무려 7천억 달러.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에펠탑의 위용과 루이비통의 화려함, 그리고 거대한 항공기 에어버스를 만드는 나라 프랑스를 수출액에서 앞질렀다는 뜻입니다. 국토 면적도 인구도 프랑스에 한참 못 미치는 그 작은 나라가 전 세계 공장의 핵심 라인을 통째로 돌리고 있다는 사실에 강의실 여기저기서 믿기 힘들다는 듯 낮은 탄성이 터져나옵니다. 믿어지십니까? 프랑스보다 작은 나라가 전 세계 수출 시장의 최상위권에서 호령하고 있습니다. 교수의 목소리는 확신을 넘어 경고처럼 들리기까지 합니다. 저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빈틈을 찾아내려 눈을 부릅뜹니다. 반도체 하나에 모든 걸 걸어 만든 사상 누각이겠지. 제가 배운 경제학 상식으로는 특정 산업 하나에 자원을 몰아넣어 만든 일시적인 수치일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화면이 바뀌는 순간 제 논리는 뿌리채 흔들리고 마는 겁니다. 반도체 세계 1위, 조선 세계 1위, 자동차 생산 세계 3위, 로봇 밀도 세계 1위, 방산 수출 급성장. 이 모든 압도적인 성적표가 놀랍게도 단 한 나라의 이야기인 겁니다.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선택과 집중을 비웃기라도 하듯 한국인들은 모든 분야에서 동시에 1등이 되기로 결정했고 그것을 보란듯이 현실로 증명해버린 겁니다. 독일은 기계, 영국은 금융, 미국은 IT와 국방이라는 각자의 전문 영역이 있는데 한국은 그 상식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모든 전쟁터에서 승전보를 울리고 있는 것이죠. 이건 비정상입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치예요. 제가 결국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칩니다. 교수님, 한국은 특정 대기업에만 의존하는 지극히 취약한 구조 아닙니까? 그 거대한 유기체 중 하나만 균열이 생겨도 도미노처럼 무너질 게 뻔한데 어떻게 이걸 세계 1위의 진짜 저력이라고 부를 수 있나요?
주변의 동기들이 제 말에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는 내심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교수의 답변을 기다렸죠. 드디어 전곡을 찔렀다고 확신한 겁니다. 하지만 블레이크 교수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저를 뚫어지게 응시합니다. 그 눈빛이 마치 가른한 길을 잃은 양을 보는 듯해 기분이 묘해지는군요. 카터, 자네는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 한 그루만 보고 있군요. 그 안에 숨겨진 무서운 연결을 봐야 합니다. 반도체가 로봇을 만들고 그 로봇이 조선업의 패러다임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정리의 기술은 다시 방위산업으로 흘러들어갑니다. 한국의 산업은 독립된 섬이 아니라 서로의 심장을 공유하며 함께 뛰는 거대한 유기체인 겁니다. 교수의 설명과 함께 화면에는 삼성과 SK의 점유율이 선명하게 박힙니다.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 68%,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이라 불리는 HBM 시장 점유율은 무려 90%. 이 숫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이제야 제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 인공지능 혁명은 한국의 허락 없이는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뜻이죠. 챗 GPT가 문장을 만들고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잇는 그 모든 연산의 중심에 한국의 기술이 박혀 있는 겁니다. 제 등줄기에 서늘한 소름이 돋기 시작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자네가 0.1초를 우습게 여길 때 한국은 그 찰나의 시간을 모아 전 세계 산업의 규칙 자체를 새로 썼습니다. 교수의 시선이 제 오만했던 자부심을 단칼에 베어버리는 기분입니다. 강의실 안의 공기는 이제 무겁다 못해 질식할 것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 찹니다. 프랑스를 이긴 수출 규모, AI 혁명을 통제하는 반도체의 절대 지배력, 그리고 핵무기 하나 없이 군사력 세계 5위에 도달한 저 작은 나라의 도끼. 제가 밤새 준비해온 날카로운 반박들이 하나씩 맥없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저 운 좋은 추격자라고만 생각했던 한국이 사실은 전 세계 문명의 엔진을 움켜쥐고 흔드는 보이지 않는 제국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이제야 비로소 깨닫고 있는 겁니다. 교수의 말이 이어질 때마다 제 확신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그 자리엔 난생 처음 느껴보는 경외심과 두려움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지독하고 무서운 민족의 진짜 저력은 대체 어디까지 뻗어 있는 것일까요? 세상은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부르지만 데이터는 한국을 전 세계의 심장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던 경제학 교과서는 오늘부로 폐기되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한국인들이 가진 그 지독한 도끼의 실체, 세계 2위들이 처절하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그 잔혹하고도 위대한 승리의 기록들이 이제 제 눈앞에서 하나씩 펼쳐지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반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경이로운 기적을 단 한 글자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펜을 고쳐 잡습니다. 이 무서운 설계도의 다음 장엔 대체 무엇이 적혀 있는 걸까요? 하버드 경제학부 수석 졸업장과 전미 토론대회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던 제 인생에 이토록 가슴이 서늘해지는 순간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아는 세상의 질서는 강자가 약자의 룰을 정하고 뒤처진 자는 앞선 자의 발자취를 그저 부지런히 쫓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지는 데이터들은 제가 믿어온 그 견고한 상식을 비웃기라도 하듯 거칠게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블레이크 교수는 제 무너진 표정을 잠시 감상하더니 이제는 아예 전 세계 산업의 지형도를 화면 가득 펼쳐 보입니다. 화면 중앙에는 거대한 유기체처럼 얽히고 설킨 글로벌 공급망 지도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수천 개의 선이 시작되는 지점, 혹은 그 선들이 반드시 거쳐가야만 하는 급소가 약속이라도 한 듯 한반도라는 작은 땅덩어리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교수가 레이저 포인터로 그 급소들을 하나하나 짚어낼 때마다 강의실 안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 감돕니다. 자, 여기를 보십시오. 반도체가 로봇을 만들고 그 로봇이 조선업의 패러다임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정밀 기술은 다시 방위산업이라는 거대한 용광로로 흘러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개별적인 산업이라 생각하겠지만 한국인들에게 이것은 하나의 심장을 공유하는 거대한 유기체입니다. 교수의 목소리는 이제 강의실 벽을 타고 흐르는 전율이 되어 제 귓가를 때리는군요. 특히 제 시선을 잡아끈 것은 삼성과 SK가 장악한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 68%라는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엔진이라 불리는 HBM 시장 점유율 90%라는 대목이었죠. 90%라뇨? 이건 경쟁이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지배이자 독점인 겁니다. 전 세계가 인공지능 혁명을 외치며 챗GPT에 열광하고 자율주행차의 미래를 논하고 있지만 사실 그 화려한 축제의 전원 스위치를 한국이 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기분이 듭니다. 애플이 아무리 화려한 디자인을 뽐내고 엔비디아가 세계 최고의 칩을 설계한다고 해도 한국에 이 작은 부품 하나가 공급되지 않으면 그들은 단 하루도 공장을 돌릴 수 없습니다. 플랫폼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 껍데기 안에 흐르는 뜨거운 피가 바로 한국산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수의 단호한 어조에 저를 포함한 하버드의 수재들은 마치 집단 최면에 걸린 듯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어보지만 도저히 메모를 이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배운 경제학 이론으로는 이 현상을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구의 선진국들이 효율성을 따지며 공장을 해외로 돌리고 금융자본의 놀이에 빠져 있을 때 한국인들은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벗지 않고 현장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산업의 혈관 자체를 통제하기 위한 무서운 설계도를 그려왔던 겁니다. 독일 전차가 도면 위에서 합리성을 논하고 있을 때 한국의 전차는 이미 유럽의 평원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한국인들에게 산업은 단순한 경제활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지면 죽는다는 각오로 임하는 또 다른 형태의 전쟁이었습니다. 화면은 어느새 폴란드에 도착한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웅장한 모습으로 바뀝니다. 무기를 기다리다 지친 유럽 국가들이 한국의 압도적인 납기와 성능에 경악하며 줄을 서는 장면은 제가 알던 서구 중심의 무기 체계 질서가 완전히 붕괴했음을 선언하는 듯합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교수의 다음 말을 기다립니다. 이제 제 머릿속에는 반박이라는 단어 대신 공포와 경외라는 단어가 교차하기 시작하는군요. 수천 년 동안 900번이 넘는 침략을 버텨온 민족. 그 지옥 같은 생존 환경에서 단련된 초고속 판단 유전자가 첨단 기술과 만났을 때 어떤 괴물이 탄생하는지 저는 지금 이 강의실에서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자네들이 정답지를 베끼고 있을 때 한국은 아예 전 세계가 풀어야 할 새로운 시험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규칙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규칙을 만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교수의 마지막 한마디가 제 가슴에 대모처럼 박힙니다. 저는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유학생 민수를 슬쩍 훔쳐봤습니다. 밤낮 없이 도서관을 지키던 그의 지독함이 이제는 더 이상 미련함으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것은 정상을 향해 멈추지 않고 가속 페달을 밟는 젊은 사자의 포효였습니다. 강의실의 조명이 잠시 어두워지고 화면에는 한국의 밤거리가 나타납니다. 새벽 유시에도 환하게 불을 밝힌 연구소와 공장들. 그 불빛들은 마치 꺼지지 않는 거대한 엔진처럼 느껴집니다. 세계 2위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그 압도적인 거리 차이. 한국인들은 이미 1등이라는 안락한 감옥을 탈출해 그들만의 독자적인 미래로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 무서운 지배자의 설계도가 완성되는 순간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요? 블레이크 교수의 목소리가 강의실 천장을 때리고 제 귓가에 박히는 순간 저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규칙을 만드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그 말은 지금까지 제가 상식이라 믿어왔던 모든 경제학적 오만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거든요. 제 옆자리에 앉은 민수의 눈빛을 슬쩍 훔쳐보는데 그 무서울 정도로 차분한 눈동자 너머로 수천 년을 버텨온 민족의 지독한 불꽃이 일렁이는 게 느껴져 저는 그만 마른 침을 삼키고 맙니다. 화면 속에는 이제 누런 종이 한 잔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1970년대 아무것도 없던 백사장 사진과 500원짜리 지폐 한 장. 강의실 안의 동기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는 그때 교수의 설명이 시작되는군요. 자, 보십시오. 조선소도, 비슬도, 심지어 배를 만들어 본 경험조차 없던 나라의 한 남자가 영국으로 날아갔습니다. 거절당하는 게 당연한 상황에서 그는 주머니 속 500원짜리 지폐를 꺼내들었죠. 교수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지폐 속에는 거북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400년 전에 이런 철갑선을 만든 민족입니다. 그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차관이 승인되고 백사장뿐이던 땅에 세계 최대의 조선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가 흐르자 강의실 여기저기서 낮은 신음이 터져나옵니다. 400년 전의 역사를 꺼내 현재의 기적을 일궈낸 그 지독한 확신. 그것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민족의 자존심을 건 사투였던 겁니다. 저는 이제 펜을 내려놓고 화면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화면은 다시 현대의 모습으로 바뀌며 폴란드의 광활한 평원을 비추는군요. 독일이 무기 공급에 5년이 걸린다고 뒷짐을 지고 있을 때 한국은 단 1년 만에 전차와 자주포를 현지에 상륙시켰습니다. 독일 전차가 도면 위에서 합리성을 따질 때 한국 전차는 이미 유럽의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터에서 단련된 민족의 납기 감각입니다. 교수의 목소리에 서린 경외심이 제 피부를 타고 흐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포항의 거대한 제철소 건설 현장, 실패하면 다 같이 영일 만에 빠져 죽자며 목숨을 걸었던 이들의 눈물이 쇳물보다 뜨겁게 타오르는 장면이 지나갈 때마다 제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안락한 의자에 앉아 도덕과 인권을 논하던 서구의 엘리트들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폐허 위에서 국가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스스로를 불태웠던 저들의 처절한 생존 본능.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모든 첨단 기술의 뼈대가 되었다는 사실이 제 오만한 가슴을 뜨겁게 적십니다. 여러분, 한국인들에게 산업은 경제활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전쟁이었고 그들은 전쟁터에서 그랬듯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교수의 시선이 제게 머무는 순간 저는 고개를 떨구고 맙니다. 2등이 추격을 포기할 정도로 거리를 벌려버리는 저 무서운 가속도. 1등이 된 순간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뒤에서 쫓아온다는 공포를 동력 삼아 엔진을 통째로 갈아버리는 저 지독한 유전자를 대체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과거 한국인들은 서구가 만든 정답지를 베끼기 위해 밤을 새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은 한국인의 문제를 풀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규칙을 받아 적던 나라가 규칙을 쓰는 나라가 되었고 이제는 그들이 정한 표준을 따르지 않으면 현대 문명이라는 기차에서 내려야만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제 옆에 민수는 여전히 묵묵히 필기를 이어가고 있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저 펜초 끝에서 전 세계를 움직이는 새로운 설계도가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강의실 조명이 어두워지고 화면에는 한국의 연구소 복도가 나타납니다. 부서지고 녹아내린 실패작들을 보란듯이 전시해둔 박물관 같은 풍경. 실패는 감추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로 변환해 공유하는 것. 그것이 한국을 세계 1위로 만든 진짜 힘입니다. 교수의 마지막 일갈이 제 영혼을 뒤흔듭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반박할 논리를 찾지 않습니다. 아니,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작은 거인이 그려낸 이 위대한 설계도 앞에서 제가 가진 모든 지식은 한낱 먼지에 불과했으니까요. 이 지독하고 뜨거운 민족의 전지는 대체 어디까지 뻗어나가게 될까요? 과거 한국인들은 서구가 만든 정답지를 베끼기 위해 밤을 새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은 한국인의 문제를 풀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규칙을 받아 적던 나라가 규칙을 쓰는 나라가 되었고 이제는 그들이 정한 표준을 따르지 않으면 현대 문명이라는 기차에서 내려야만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제 옆에 민수는 여전히 묵묵히 필기를 이어가고 있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저 펜초 끝에서 전 세계를 움직이는 새로운 설계도가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강의실 조명이 어두워지고 화면에는 한국의 연구소 복도가 나타납니다. 부서지고 녹아내린 실패작들을 보란듯이 전시해둔 박물관 같은 풍경. 실패는 감추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로 변환해 공유하는 것. 그것이 한국을 세계 1위로 만든 진짜 힘입니다. 교수의 마지막 일갈이 제 영혼을 뒤흔듭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반박할 논리를 찾지 않습니다. 아니,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작은 거인이 그려낸 이 위대한 설계도 앞에서 제가 가진 모든 지식은 한낱 먼지에 불과했으니까요. 이 지독하고 뜨거운 민족의 전지는 대체 어디까지 뻗어나가게 될까요? 강의실의 창밖으로 노을이 지기 시작합니다. 그 붉은 빛이 블레이크 교수의 백발을 비추는데 그는 마치 거대한 역사의 증언자처럼 보입니다. 카터, 자네는 이제 이해하겠나?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인류가 도달해야 할 디지털 유토피아의 가장 앞선 시제품이라는 사실을 말일세. 그의 목소리는 이제 강의실을 넘어 먼 미래를 향해 뻗어나가는 듯합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 제 마음속엔 질투나 의구심 따위는 한 톨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직 거대한 파도 앞에 선 서퍼처럼 한국이 만들어내는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함께 호흡해야 할지에 대한 경외감뿐인 것이죠. 교수는 화면의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깁니다. 거기엔 그 어떤 숫자도 복잡한 그래프도 없습니다. 오직 푸른 지구 위에 선명하게 빛나는 대한민국이라는 글자뿐입니다. 전 세계가 멈춤과 안락함을 노래할 때 오직 한국만이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그들은 성공이라는 달콤한 독을 거부하고 1등이 된 순간 다시 엔진을 교체했습니다. 이것은 경제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생존의 의지이자 세상을 이끄는 보이지 않는 제국의 완성인 겁니다. 교수의 마지막 선언에 500명의 하버드 수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기립합니다. 각수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그 무거운 침묵의 기립. 그것은 전 세계의 엘리트들이 한국이라는 작은 거인 앞에 바치는 최고의 예우이자 경의인 것이죠. 저는 짐을 챙기며 옆자리의 민수에게 조용히 손을 내밉니다. 민수, 자네 나라 정말 대단하군. 아니, 무서울 정도야? 민수는 수줍게 웃으며 제 손을 맞잡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 속에서 저는 느낍니다. 이 지독한 도끼 뒤에는 사실 세상을 더 이롭게 만들고 싶다는 한국인 특유의 정과 책임감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그들은 나를 이기기 위해 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를 조금이라도 더 앞당기기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있었던 겁니다. 강의실 문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세계의 규칙을 새로 쓰는 자들, 그들이 닦아놓은 길 위를 달리는 것이 이제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오르는군요. 블레이크 교수가 남긴 마지막 질문이 제 귓가를 맴돕니다. 한국의 끝은 어디인가? 이제 저는 답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끝이란 없습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해 영원히 멈추지 않는 궤적.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진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이 지독하고도 아름다운 열정의 이야기를 가슴에 담으며 저는 깊은 사색에 잠깁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인의 도끼. 그것은 결국 우리 모두를 살리는 위대한 생명력이었음을 기억하며 말이죠. 50년 전 폐허 위에서 꽃피운 기적은 이제 전 세계의 표준이 되어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겁니다. 대한민국, 당신의 전진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니까요. 영상을 마무리하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버드의 천재들이 경악한 것은 단순히 한국의 기술력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마음, 내일을 향해 쉬지 않고 달리는 그 지독한 생명력에 압도당한 것이겠죠. 우리는 늘 작은 나라라고 말해왔지만 이미 세계는 우리를 거대한 심장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 뜨거운 심장이 멈추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언제나 세계의 가장 높은 곳에서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이 놀라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한국의 진짜 저력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자부심의 불꽃을 지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 우리가 만들어갈 길은 전 세계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 그것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세상의 주역입니다. 고맙습니다.